자, 그러면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통일된 어떤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독일 통일을 이렇게 모델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전제적으로는 우리 남북 통일의 사회는 여기에 이런 이 통일생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 좌편향적인 어떤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우편향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통일 한국은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냐, 어떤 제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반이 되는 그러한 통일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 과정이 어떠한 과정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과정을 거치기 모르지만은 그 종국의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일은 통일이 이렇게 동독의 어떤 사회주의 제도가 서독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어떤 그런 식의 통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회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새로 시작한 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서독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게 체제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체제로 통일 사회를 이룬 어떤 그런 사회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통일 사회에서 통일사회를 향해 나가는 길 가운데 독일 사회가 겪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기도회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독일 통일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도 이렇게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 통일생수 TV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이렇게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 독일 통일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주로 된 어떤 그런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서 같이 좀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가 독일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서 아주 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독일의 통일 방식은 동독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어떤 그러한 흡수 통일이었거든요. 흡수 통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뭐 1990년 10월에 이게 그 통일 사회가 어떤 결정을 났죠. 어떤 이런 전환되는 사회주의 체제가
소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어떤 그러한 체제로 전환된 어떤 그런 흡수 통일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통일 후 역사를 통일 후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오늘까지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나눠 보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충격 흡수기. 충격 흡수기가 1990년부터 한 1997년도까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제 전환 위기. 위기 시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1998년에서 한 2004년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상회기. 2005년부터 한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통일 후 역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회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은 이렇게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충격. 그러니까 이게 충격 흡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흡수기가. 이 충격 흡수기가 1990년부터 한 1997년 한 7년 사이, 한 8년 사이, 7, 8년 사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 그 통일 독일 사회에는 어떤 정책을 주로 했는가 하면 동독 주민들에게 이게 소득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 이게 서독은 동독의 어떤 그런 곡간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이렇게 초시기에는 이 동독 주민들이 이게 서독 주민의 서독의 어떤 그러한 덕을 상당히 많이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 전환 위기 시기, 그러니까 98년부터 한 2004년 정도 사이에 이게 체제 전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그 체제 전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독일이 이렇게 유럽의 환자로까지 어떤 지칭받는 어떤 아주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동독은 이렇게 서독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혜택을 입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없는 데다가 일자리도 없는 데다 이렇게 끝없는 복지 정책을 이게 서독을 동독을 먹여 살리려니까 많은 어떤 그런 복지 정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끝없는 어떤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고, 실업이. 그러면서 이게 이 체제 전환 위기 때는 이 동독이 이게 유럽의 환자로까지 그렇게 내몰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위기의 시기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더 이상 어떤 이런 상태를 이렇게 지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게 또 독일 정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을 많이 해요. 이게 하르츠 개혁이라든가, 특히 이게 하르츠 개혁은 이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개혁이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럽의 이렇게 환자로까지 이게 취급을 받았던 독일이 유럽의 이렇게 슈퍼스타로 슈퍼스타로까지 등장하게 되는, 회복이 되는 어떤 오늘날까지 어떤 그런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이게 독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세계 제 4위의 경제대국에 이르는 것 같은 큰 놀라운 어떤 그런 성과를 이뤄내게 되는 거죠. 통일 후 독일 역사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이러한 어떤 충격 흡수기와 체제 전환 위기와 어떤 정상 회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현재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성장하는 체제 통합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게 성공한 어떤 일련의 사례가 되겠죠. 어떤 그런 성공한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체제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게 사회 통합, 이 사회 통합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어떤 고민과 어떤 그러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살펴볼 겁니다. 일단 먼저 이 통일 독일 사회에서 이게 체제 통합의 어떤 체제 통합의 어떤 과정을 먼저 좀 이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독은 체제 통합이 이게 어떻게 된 게 서독의 어떤 마르크가 주도하는 흡수 통일 정책이라고 이게 흡수 통일이라고 말했는데 서독의 마르크가 주도하는 흡수 통일 정책이 이렇게 시행되었던 거죠. 흡수 통일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체제를 이렇게 독일이 딱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제를 독일 동독 사회의 어떤 체제를 신속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제 이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게 동독 엘리트들이 역량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서독의 엘리트들을 이 동독의 기존의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하는 것 과정에서 기존의 동독의 엘리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엘리트들의 역량을 개발해서 재개발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 서독의 엘리트들을 적극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을 취했다는 거예요. 체제 통합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동독은 여러분 우리가 동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동독은 통일 전 동독은 경제 분야에서 효율성보다는 이게 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강한 시스템이잖아요. 동독 사회라는 것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동독의 기존의 역량이 엘리트 역량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던 거죠. 효율성이. 이 동독의 기존의 엘리트 역량을 그냥 이렇게 활용해서 쓴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서독은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종교, 학계, 문학의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대체로 다 독립적이잖아요. 정치도 이렇게 각 정당들이 어떤 체제로 유지하는 어떤 아주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높은 어떤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독의 어떤 상당한 엘리트들을 동독의 이렇게 광활하게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체제 통합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서독의 지배가 동독에 이루어졌던 거죠. 서독의 지배가 결국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서독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게 동독 사회에 이렇게 이식이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독의 지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독의 지배가 시작되는 것 가운데 서독의 시스템이 동독에 그대로 이게 이식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동독은 서독의 35,000개의 새로운 법 규정과 정치, 경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서독의 어떤 35,000개여 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엘리트들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법과 규정과 어떤 행정의 어떤 경제의 어떤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이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에서 서독의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지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행정 분야의 대거, 중앙행정, 지방행정,
지방 행정 대거 이런 서독의 어떤 그런 엘리트들이 어떤 그런 이식이 들어가 있고 서독 출신들은 예, 서독 출신들은 이렇게 중하위 어떤 그런 행정 분야에도 대거 이렇게 서독의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잡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동독 출신들이 이렇게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대요. 예. 그래서 동독 출신들이 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곳들은 이렇게 정치라든가 미디어, 문화라든가 매스미디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뭐 동독 출신들이 이렇게 비교적 조금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게 서구 문화 학문과 행정이 이렇게 전격으로 이게 그 학문과 행정 분야에서 전격으로 이게 서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동독 사회에 이렇게 이식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제 통합 과정 가운데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통합, 이 사회 통합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엄청난 어떤 사회 통합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회 통합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쉽게 말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드린다면, 결국 이렇게 먹는 문제하고 가치관의 문제, 이 먹는 문제하고 이게 가치관의 문제가 가장 크게 도출되고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먹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특히 우리가 직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실업 문제였다는 게, 실업. 이 통일 독일 사회에서 이게 제일 가장 최대 위기로 발생했던 문제가 이게 실업 위기였다는 거예요. 실업 위기. 이거는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생사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이 실업이라는 것은. 예. 이게 통일 독일 사회에서 가장 최대의 위기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이렇게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서독의 행정이 이식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거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행정들이, 서독의 행정들이 대거 서독의 행정과 엘리트들이 대거 유입되는 과정 가운데서 구 동독 공무원이 이렇게 14,500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국책 연구 개발 분야의 80% 이상이 사라지고, 사법부, 방송국의 어떤 70% 이상, 70% 이상이 동독의 어떤 그런 기존의 그 시스템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70% 이상이 해고됐고, 주지사라든가 뭐 행정 엘리트의 4분의 3이 교체됐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이게 대학이나 이런 인문 분야에는 90% 이상이 해직이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독사회가 엄청난 어떤 실업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복에 대한 노력들에서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용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의 불평등이 다시 이렇게 그 가운데서 다시 발생하게 되고, 또 나이 차별이라든가 직장 경력 차별이라든가 어떤 교육 차별이라든가 등 이러한 문제로 다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독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는, 졸업증이나 기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통일 독일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됐다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직업과 무관한 어떤 그러한 일자리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뭐 의사를 했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 뭐 무슨 교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일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의사를 했던 사람들, 뭐 교사를 했던 사람들, 뭐 교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의사로 그냥 취직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네. 의사 됐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시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의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돼요. 예, 다시 취득해.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 이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뼈저리게 느끼게. 저는 이렇게 북한을 탈북해서 이렇게 뭐 중국에서 좀 살고 한국에 이렇게 살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은퇴라는 이 은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 살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나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은퇴라는 단어를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뭐 중국말로 이렇게 투이슈라 그러는데 투이슈.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북한 사회는 뭐 이렇게 평생 먹을 어떤 돈을 쌓아두고 양식을 쌓아두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먹고 쓰고 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퇴한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제가 이렇게 못하고 살았는데 이라는 어떤 정년이 되면 은퇴해야 되고 예. 정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60 몇 세에 은퇴하나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아직도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된 일자리, 예, 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 보장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제가 한국 사회에 와서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직업을 얼마나 잘 정착하는가, 잘 정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일 한국 사회도 똑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실업에서 직접 먹는 문제. 두 번째로 독일 통일 사회에서 이게 발생됐다는 것은 이게 가치관의 혼란. 이 가치관의 혼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거. 가치관의 혼란 문제. 이게 적자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자 생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뭐 자본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게 실업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실업이라는 것은 그냥 실업 그 자체로만이 어떤 그냥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실업이라는 어떤 문제가 이어서 오는 것은 인간의 의미의 상실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 삶의 의미의 상실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독일 통일사회, 동독 사회에서는 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자녀 양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서 이렇게 했던 사회잖아요.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서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다 이렇게 책임졌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예. 근데 동독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실업이라는 이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게 이 실업에 대해서 실업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해를 못하는. 동독 시절에는 개인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예. 기존에 이게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 이게 동독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북한에서도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뭐 하나를 위하여. 뭐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전체 속에서의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단에서 제공하는 어떤 일자리에 봉사하는 것은 그 일자리뿐 아니라 직업이라는 어떤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개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의미도. 예. 그런데 그 전체가 무너지고 전체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이 제기된다는 것은 단순히 실업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뿐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어떤 삶의 존재의 의미조차도 이렇게 상실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까지도 이렇게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공동체 속의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새로운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고, 기존의 어떤 동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패배자인가? 패배자. 예, 패배자였던 그런 것인 거예요. 예. 동독사회에서의 기존 동독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는, 이 노동의 의미라는 것은 이게 필요에 따라 공급받잖아요. 예, 필요에 따라 공급받고 또 이렇게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문화의 의미도 있는데, 서독은 이렇게 능력에 따른 분배잖아요. 능력에 따른 분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실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단 가치관의 혼란, 이렇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 혼란의 어떤 그런 패배자의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치관의 혼란 중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이게 여성들의 결혼 문화, 결혼 문화가 이렇게 또 확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실업이 계속 이렇게 그런 연관된 문제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실업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어떤 폐의식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동독사회는 육아라든가 가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게 동독사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사회주의 어떤 보장 시스템에서 많이 보장이 되었는데, 이 통일 독일 사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업은 여성들한테 가장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게 된 거예요. 예. 여성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가정의 어떤 그런 생계를 책임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책임져야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담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는, 상실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들이 이렇게 제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독일 통일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사회 통합 문제에서 이게 좀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불법 국가 논란이었다는 거예요. 예, 불법 국가 논란이었다는 거예요. 예, 통일 독일 사회 현실은 동독 주민들에게 기존의 교육과 문화, 생활 양식과 행위, 규범, 그런 가치 체제들이 이제는 서독의 잣대로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서독의 시스템이 그대로 동독에 이식된 어떤 그런 통일이었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식된다고 해도 그 기존의 독일 동독의 주민들은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 독일 사회 현실은 동독 주민들에게 있어서 기존의 교육과 문화, 생활 방식, 행위, 규범, 어떤 여러 가치 체제들이 이제는 무시되고 서독의 어떤 그러한 잣대들로 평가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현실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의 의미를 모른다고 이렇게 서독 주민들은 이렇게 동독 주민들을 이렇게 정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동독의 역사는 동독의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은 불법 국가의 역사로 간주되고, 동독에서 했던 과거의 인정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졸업증이라든가 기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무시됨으로 인해서,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옛날에 내가
불법 국가, 내가 이렇게 불법 국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국가 가운데서 살았었나? 어떤 이러한 모순들이 통일 사회 가운데, 특히 이게 동독 주민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